넌 평생 공장 누나야. 절대 우리 같은 데로는 올라올 수 없어. 1990년대 충청도의 한 여고에서 최미정이 가난한 집딸 김순애에게 던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발로 차고 시험지를 찢으며 순애를 괴롭혔던 미정은 자신이 영원한 승리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30년 후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례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단상에 선 우아한 여성은 다름 아닌 김순애였어요. 이제 중견기업 회장이 된 순애가 결혼식 주례를 서고 있었는데 신랑은 놀랍게도 미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친구가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 도시락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하객석에서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바로 오늘 제 앞에서 결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순애는 미정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충청도의 한 작은 도시,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골목길을 따라 한 여학생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로 말이죠. 여학생의 이름은 김순애,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순애에게는 새 교복도 예쁜 구두도 맛있는 도시락도 없었지만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순애의 이런 모습이 반 친구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애들은 순애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애 또 낡은 옷 입고 왔네. 도시락도 맨날 김치밖에 없어. 정말 촌스러워. 순애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반에는 순애와는 정반대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미정이었죠. 미정은 이 학교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거든요. 미정은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 교복을 개조해 입었고 머리도 파마를 해서 부풀려 놓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미정에게는 별로 뭐라 하지 않았어요. 미정의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었죠. 미정은 자신이 이 학교의 여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순애 같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늘 그렇듯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와 밥뿐인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죠. 그때 미정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야, 김순애. 순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그 도시락? 맨날 김치밖에 없네. 미정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매일 도시락이 달라. 오늘은 뭐 들어있어, 미정아? 미정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어요. 일본식 도시락통에 색색깔의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지? 미정이 우쭐해했어요. 응, 우리 엄마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순애, 너도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지?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도시락을 계속 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미정이 갑자기 순애의 도시락을 발로 찼습니다. 퍽!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밥과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미안. 실수였어. 미정이 가짜로 미안해하는 척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크게 웃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미정과 친구들은 그런 순애를 보며 더 신이 났습니다. 야, 순애야. 너 진짜 불쌍하다.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떨어진 밥도 주워 먹어. 순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미정은 순애를 괴롭히는 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순애의 공책에 낙서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순애의 가방을 뒤져서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순애가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순애의 답안지를 칠판에 붙여놓고 모범 답안이라고 칭찬했죠. 역시 순애구나. 이번에도 100점이네. 다들 순애를 본받아라.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시자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붙어있던 순애의 답안지를 확 찢어버렸어요.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줄 알았네. 미정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순애는 찢어진 자신의 답안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순애가 처음으로 항의했어요.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 그래. 가난한 주제에 공부만 잘한다고 뭐가 대단한 줄 아나? 어차피 너는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갈 텐데.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정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순애의 집안 형편으로는 대학 진학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순애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해줄 것 같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죠.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으니까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순애의 부모님도 오셨지만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 순애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애 아직도 여기 있네? 졸업식 끝났는데 뭐해?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 맞다. 너 서울 가서 공장에서 일한다며? 들었어. 순애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미정이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해놓고 결국 공장 누나가 되는구나. 정말 웃기지 않아? 친구들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래, 순애야. 넌 평생 공장 누나야. 절대 우리 같은 데로는 올라올 수 없어. 순애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그런 순애를 보며 더욱 만족스러워했어요. 자, 우리 이제 가자. 여기 있으면 우리까지 가난해질 것 같아. 미정과 친구들이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겨진 교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미정의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미정의 모습이었죠. 순애는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찌직. 미정의 사진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순애는 찢어진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였죠. 부모님이 배웅하러 나와 계셨습니다. 순애야, 서울 가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고향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미정아, 기다려. 언젠가는 내가 너를 내려다보는 날이 올 거야. 서울역에 내린 순애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막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아는 언니의 소개로 겨우 들어간 곳은 청소용 역업체였어요. 회사 이름도 낯선 한성클리닝이었죠. 사장이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네? 고등학교 갓 졸업했어?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여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야. 사무실 청소부터 화장실까지 다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 순애는 큰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층짜리 사무용 빌딩이었어요. 순애는 청소도구를 들고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순애는 고향에서 들었던 미정의 말이 떠올랐어요. 넌 평생 공장 누나야. 절대 우리 같은 데로는 올라올 수 없어. 순애는 걸레를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기다려, 미정아. 꼭 보여줄 거야.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를 하고 나면 순애는 야간 상업 고등학교로 향했어요.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야간학교 선생님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아, 그냥 일을 좀 하고 있어서요. 순애가 손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청소 일을 합니다. 순애는 부끄럽지 않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공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네, 선생님. 꼭 대학 갈 거예요. 한편 고향에서는 미정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신랑은 지역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미정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죠. 내 신랑 정말 잘생겼어. 아버지가 건설회사 하시거든. 회사도 꽤 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와, 미정아 정말 부럽다. 결혼하면 완전 부잣집 며느리네. 그치? 나는 앞으로 일할 필요도 없어. 신랑이 다 해결해준대. 미정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순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친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서울 가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 기계 돌리고 있을걸?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순애는 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15층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휴지통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순애는 호기심에 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회계장부였어요. 야간학교에서 배운 회계 지식으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 계산이 틀렸는데? 순애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용기를 내어 그 층 사무실 과장에게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응? 청소하는 아가씨가 왜? 과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휴지통에서 이 서류를 봤는데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 너가 뭘 안다고?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로 계산이 틀렸잖아. 과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회사가 몇천만 원 손해를 볼 뻔했어요. 과장은 급히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이 순애를 불렀어요. 청소하는 아가씨가 이런 걸 찾아냈다고? 네, 맞습니다. 야간학교에서 회계를 배우고 있어서 알 수 있었어요. 순애가 답했습니다. 대단하네. 이름이 뭐야? 김순애입니다. 순애야, 고마워.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어. 사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날부터 순애는 청소일과 함께 간단한 사무 업무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순애는 야간 대학까지 졸업하고 정식 사무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사장이 순애에게 말했어요. 순애야, 너 정말 대단해. 이제 과장으로 승진시켜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순애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애는 이제 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어느 날 사장이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해 보는 게 어때? 사장님, 정말요?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너만큼 이 회사를 아끼고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맡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드디어 순애는 자신만의 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순애테크로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20년 동안의 눈물과 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고향에서는 미정이 여전히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미정이 자랑하고 있었죠. 우리 남편 사업이 정말 잘 돼. 아들도 대학교 잘 들어갔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김순애는 소식이 없네. 친구가 물었어요. 글쎄,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연락도 안 되고. 아마 계속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걸? 미정이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애가 이제 회사 사장이 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순애테크가 설립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기업인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도 10명 규모로 성장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비서가 순애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순애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성공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연료도 꽤 괜찮아요. 순애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참석자 명단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참석자 명단을 건넸어요. 순애는 명단을 쭉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최도윤.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미정의 아들일까? 순애는 명단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나이를 보니 28세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딱 맞았어요. 미정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했으니까 말이에요. 회장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강연 수락한다고 연락드리세요. 순애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미정과 연결된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강연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순애는 그동안 최도윤에 대해 몰래 알아봤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겨우 3명이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드디어 강연 당일이 왔습니다. 순애는 정장을 차려입고 창업지원센터로 향했어요. 강연장에는 20여 명의 젊은 창업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단상에 올라서며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맨 앞줄에서 최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을 닮았지만 훨씬 진지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순애테크 김순애입니다. 순애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도 진지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왔어요. 처음에는 청소일부터 시작했죠.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은 메모까지 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순애의 말에 참석자들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도윤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힘든 시기인데 큰 힘이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정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예의 바르고 진실한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계속 열심히 하시면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순애가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싶습니다. 도윤이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순애는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순애는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다녀왔어? 순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게실 입구에 미정이 서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미정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화장이 진했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강연이었어. 강사분이 대단한 분이야. 도윤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미정이 관심 없다는 듯 물었어요. 순애테크 김순애 회장님이야. 정말 멋진 분이었어. 아, 그 사람. 미정이 순애 짤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강사도 세련됐네.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촌스러웠는데. 미정은 순애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차분히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도윤이 어머니를 타이르듯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야.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여전하지만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았거든요.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과 도윤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30년이 지났구나. 미정은 여전히 순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미정의 아들은 어머니와 달리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애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과연 미정에게 복수를 해야 할까? 순애의 마음속에서 30년 전 그 상처가 다시 아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있고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뉴스 좀 보세요. 무슨 일인가요? 순애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비서가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충청도 지역 대형 건설회사인 대한건설이 오늘 오전부도 처리됐습니다. 회사 대표 최철수 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며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철수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미정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화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지난 5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최근 대형 프로젝트 연쇄 계약 취소로 자금난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순애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정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봐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순애는 도윤이 걱정됐어요. 그 착한 청년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건설 최철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그 바람에 미정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갔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순애는 인터넷 뉴스 댓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이제 거지 됐네. 부모 잘못이지만 자식들은 불쌍하다. 하지만 평소에 너무 뽐내고 다녔어. 순애는 댓글들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정에게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도윤은 달랐거든요. 한 달 후 순애테크 인사팀장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순애가 서류를 받으며 물었어요. 다들 괜찮은 인재들인데 특히 이분이 눈에 띕니다. 인사팀장이 한 장의 이력서를 가리켰어요. 순애가 이력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나이 28세, 경영학과 졸업, IT 회사 운영 경험 3년. 순애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원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가정사정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취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면접 성적도 상위권이고 인품도 좋아 보입니다. 인사팀장이 설명했어요. 순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을 내렸어요. 이분 합격 처리해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순애는 도윤의 이력서를 다시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네요. 일주일 후 도윤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순애는 일부러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순애가 다가갔습니다. 최도윤 씨 맞죠? 회장님? 도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입사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도윤을 영업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따로 말했어요. 최도윤 씨 잘 봐주세요. 괜찮은 인재 같으니까. 네, 회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도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순애는 멀리서 그런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구나. 어머니와는 정말 다르네. 순애가 혼잣말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도윤의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성과도 좋았고 고객들의 평가도 높았어요. 팀장이 순애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도윤 씨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승진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애가 답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죠. 어느 날 도윤이 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애가 의자를 권하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버지 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스럽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집도 잃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고리대 금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미정의 현재 상황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할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순애는 그런 도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옛날 생각만 하고 있겠지만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한편 미정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과는 정반대였죠. 그래도 미정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길 줄이야. 나는 분명 다시 일어설 거야. 미정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들의 독촉은 계속 이어졌고 미정은 점점 궁지에 몰려가고 있었어요. 도윤이 순애테크에서 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어느 봄날 아침 도윤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어서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동료들이 도윤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아? 좋은 소식인가? 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도윤의 말에 사무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축하해, 도윤아. 신부가 어떤 분이야? 3년째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윤은 상자를 열어 청첩장을 꺼냈어요. 예쁜 분홍색 청첩장이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도윤은 한 장씩 청첩장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봉투 하나를 들고 순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계세요? 도윤이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순애가 답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탁이요? 네,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순애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가요? 순애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주례를 서달라고? 제가요? 네, 회장님.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도윤이 고개를 숙여 부탁했어요. 순애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정의 아들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다니.
30년 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영광입니다. 기꺼이 주례를 서겠습니다. 순애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언제 결혼식인가요? 다음 달 15일 토요일입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좋은 결혼식 만들어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윤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순애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청첩장을 다시 봤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쁜 청첩장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순애는 쪽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미정은 알까? 내가 누군지.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순애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애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미정이 했던 말들이 생생했거든요. 넌 평생 공장 누나야. 절대 우리 같은 데로는 올라올 수 없어. 이제 내가 내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었구나. 순애가 혼잣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순애는 천천히 로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어요. 미정은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비싼 옷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예전처럼 진하지 않았어요. 혼자 구석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죠. 순애는 미정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미정은 순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 정도로만 봤죠. 미정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쪽 가족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순애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는 신랑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많이 도움받았다고 하던데. 미정이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순애가 의미 있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세요? 미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옷차림이 정말 우아하세요. 미정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애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순애가 답했어요. 주례 준비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김순애? 설마? 순애는 미정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직원을 따라 준비실로 향했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김순애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 준비실에서 순애는 주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졌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미정아, 이제 시작이야.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랑 도윤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신부와 함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객석에서는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신랑이 정말 잘생겼어. 신부도 예쁘고. 어머나 주례부는 누구세요? 정말 품이 있어 보이시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정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순애가 그 김순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 촌년이 이런 자리에?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미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도윤과 신부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주례이신 순회테크 김순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순애를 소개했어요. 순애가 우아하게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정말 세련돼 보였어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분명히 그 김순애가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미정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애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례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신랑 도윤 씨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도윤 씨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순애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실수도 거의 없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훌륭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도윤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도윤 씨가 오늘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순애의 말에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순애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어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혼식입니다. 순애의 목소리에 묘한 무게감이 실렸어요. 하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순애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도윤도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순애의 시선이 천천히 미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발로 차기도 하고 시험지를 찢어버리기도 했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넌 평생 공장 누나야. 절대 우리 같은 데로는 올라올 수 없어. 순애가 정확히 그때의 말을 재현했어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일인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바로 오늘 제 앞에서 결혼을 하고 있어요. 순애가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신랑 어머니가 왜 저런 표정이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도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꿈이겠지.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순애는 계속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하객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들인 도윤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순애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회장님께 무슨 일을 한 거죠?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김순애, 너 정말 그 순애 맞지? 미정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애는 미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미정아. 30년 만이지? 예식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고 도윤은 어머니와 순애를 번갈아 봤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그 촌년이 지금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고 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순애의 마음속에서 30년간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상황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신랑 어머니가 주례분을 괴롭혔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회장님께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창피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신부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부가 조용히 물었어요. 순애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은 도윤 씨와 신부의 행복한 날이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애의 말에 하객들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도윤 씨 신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순애가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사회자가 급히 나와서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식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하객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주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식장 한쪽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에게 고마운 일이었어요. 순애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도윤 씨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정말요? 그럼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도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의 말이에요.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도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혼여행 잘 다녀와요. 순애가 축복해줬어요. 그때 멀리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거의 다 나간 상태였어요. 미정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순애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도윤은 신부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순애와 미정만 남았어요. 미정이 순애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너 맞구나. 김순애. 미정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랜만이야, 미정아. 순애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애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했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나도 어렸고 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순애는 미정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순애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순애는 놀라서 미정을 바라봤어요. 일어나, 미정아. 이럴 필요 없어. 아니야, 이래야 해.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 있어. 미정이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졸업 앨범이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앨범이었죠. 이거 기억나? 순애가 앨범을 펼쳐 보였어요. 한 페이지에는 미정이 순애의 도시락을 발로 차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 친구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미정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그래, 이 사진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거든. 언젠가는 너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미정이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순애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알겠어. 순애는 앨범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순애가 찢어진 앨범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30년간의 원한과 아픔을 함께 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순애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순애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정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순애가 미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안? 무슨 제안?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사무 보조 일자리가 하나 생겼거든. 관심 있어? 순애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순애가 격려했어요. 감사해, 순애야. 정말 감사해. 내가 열심히 할게. 미정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돼. 담당자가 연락할 거야. 알겠어. 정말 고마워, 순애야. 미정이 여러 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제는 원한 대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었어요. 순애는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정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 한편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어. 순애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말자. 복수는 완성됐지만 순애는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대함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둔 것이었어요. 결혼식이 있고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순애는 그런 도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도윤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도윤 씨, 잠시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불렀어요. 앉으세요. 순애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자 순애가 말했습니다. 이사로 승진하는 게 어때요? 정말요? 저를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겨보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 기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이사로 승진한 후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어요. 순애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죠. 두 사람의 호흡은 정말 좋았습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기획서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이대로 진행해 봅시다. 순애가 승인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이 의욕적으로 답했어요. 한편 미정은 순애가 소개해준 협력업체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미정 씨, 이 서류 정리 부탁드려요. 동료가 일을 맡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드릴게요. 미정이 성실하게 답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죠. 미정은 점심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식사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 끝나고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르신들 식사 도움을 드리거나 청소를 했죠. 미정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고마워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미정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순애는 지역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순애가 강단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하며 들었어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죠. 순애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순애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걸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돌아와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도 배웠어요.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값져요. 순애의 말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어요. 저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이 고마워했습니다. 내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요. 순애가 격려해줬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도윤을 만났어요. 회장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도 늦었네요. 어떻게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임신했거든요. 도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아빠가 되는군요. 순애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도윤 씨가 열심히 한 결과예요. 두 사람은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미정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순애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만날까? 내 주말에 만나요. 커피 한잔 하면서요. 미정이 답했어요. 주말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순애야, 정말 고마워.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회를 줘서.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별말을 다 하네. 미정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순애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그 일이 내게 정말 의미가 있더라. 그래, 그건 좋은 일이야. 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 미정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의 일은 이제 먼 과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미정이 말했어요. 순애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미정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미정아.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거든. 순애도 웃으며 답했어요. 며칠 후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는 사진관에 가서 앨범을 받았어요.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주례를 서는 자신과 하객석에 앉아 있는 미정이 함께 나온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달랐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순애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그리고 용서는 그 씨앗을 꽃으로 만든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